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2022년 6월 4일부터 시험에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후기 영상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후기 영상을 올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안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 이유는요. 후기 영상을 꽤 장기간 동안 매주 찍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반복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질문들에 필요한 필수 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명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들만 정주행을 하면 뭐 다음 주 시험, 그 다음 주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이 벌써 다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6월 4일 시험은 변경 후에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후기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후기 영상 치고는 좀 늦었죠? 만점을 확인하고 영상을 찍고 싶어서 목요일 날 점수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변경된 시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뭐 채점 방식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공지를 하였지만 혹시나 뭐 조금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어떠한 이유로 제가 혹시 만점이 안 나오면 우리 학생분들에게 개정된 시험부터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게 맞는 거다. 이래야지 만점 나온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6월 4일 날 저도 하던 대로 시험을 받고 하던 대로 답변했고 만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 작업을 합니다. 작년에 토익 스피킹이 한번 개정되었을 때 개정하고 신속히 영상을 올려야 할 것 같아서 좀 빨리 작업을 하고 시험 점수 확인 전에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을 찍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업로드를 하고 나서 마음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점수 나올 때까지 그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절차에 맞춰서 좀 천천히 작업을 하였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파트, 지문 읽기죠. 1번 지문은요, 2번 지문보다 더 어려웠어요. 우선 chewing gum 이라는 단어, ordinary, 그리고 flavor, flavors 해서 flavor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온 거죠. artificial, 그리고 이 단어에서 버벅거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preservatives, 이 부분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preservatives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2번 지문은 primary school television accessed 이런 단어가 그나마 제일 발음하기 조금 까다롭고 그나마 좀 긴 단어들이었는데 2번 지문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옆 사람들 목소리 다 들리거든요. 막 귀 기울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보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단체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귀에 들어오는데 2번 지문은 큰 실수 없이 다들 괜찮게 하셨습니다. 사진 묘사. 첫 번째 사진은 카페 같은 공간이었는데 5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4명이 손님 그리고 1명이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4명의 손님들은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명의 직원은 이 사람들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묘사를 했던 내용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There are 5 people in the scene. 장면 속에 5명이 있습니다. 4 customers and an employee. 4명 손님, 1명 직원. 그 손님들은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아있다. The customers are sitting at a rectangular table. Sitting at 어디에 앉아있다. And the employee is standing next to the customers. 그 직원은 그 손님들 옆에 서 있다. 이 정도로 묘사를 했고 저 뒤쪽에 꽃 화분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a beautiful flower pot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리로 된 문도 있었습니다. A large glass door. 문장을 만드는 거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 좋죠. 그래서 There is a beautiful flower pot. I see a large glass door. 이런 식으로 뭐 There is, I see 이 정도만 앞에 넣어주시면 문장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 사진이 좀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Overall, this picture gives out a relaxing feeling.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진은 좀 침착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question 4이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첫 번째 사진보다는 좀 더 어려웠고요. 장소 자체가 실내
방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소를 an indoor construction site이라고 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사진의 중심부에 있었는데요. There are two men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room. 방의 중심부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왼쪽에 있는 남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씩 묘사를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남자 할 때는 the man on the right, 왼쪽에 있는 남자 the man on the left, 이런 식으로 주어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커다란 하얀색 박스 같은 거를 열고 있었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the man on the right is opening a big white box. opening a big white box.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묘사를 했는데, 묘사 시간 30초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이게 하얀색 박스가 아니고 하얀색 합판 있죠. 하얀색 커다란 판때기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맞나?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시험 볼 때 opening a big white box 라고 했고,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 명과 통화를 해봤더니 선생님 그거 합판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우선 처음에는 박스로 보였다가 나중에는 합판인 듯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합판이라고 바로 보이셨다면 합판을 들고 있다. lifting a large white, 합판이 plywood 이거든요. plywood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big white box라고 했고 만점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남자는 무슨 서류 같은 거를 보고 있었어요. The man on the left is looking at a document. 서류를 보고 있다. Looking at what? 이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야 하는 표현이에요. Looking at what? 너무 시험에서 자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Looking at what 하면 무엇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 모자랑 그 작업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wearing safety hats and work vests. 하고 옷차림을 좀 설명을 해줬고, 사물, 가장 눈에 띄었던 사물은요, 천장에 있는 ceiling fan, 그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사진의 뒤쪽에 되게 커다란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large window in the background에 대해서 명시를 했었어요. ceiling fan 같은 경우는 사진 속에 뒷배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게, ceiling fan, ceiling이 뭐예요? 천장이죠. ceiling fan이라는 건 천장에 달려있는 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에 달려있다고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 단어 안에 이미 다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었고요. 자,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Part 3. 질문에 답하기. Tablet computers에 대해서 나왔어요. 5번 문제는 when, what for? 이게 가장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러니까 이거를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언제 사용을 했냐, 뭐 하느라 썼냐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에 대한 질문에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뭘 위해서? 그러면 for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고, for an important work project, 뭐에 썼다, 뭐 하느라 썼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6번 문제는 둘 중에 뭘 선호하냐 라고 물어보았어요. 양자택일이죠. 터치스크린,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 작업이 되는 터치스크린 하고, 또 하나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작업을 하는 것. 터치로 작업하는 게 좋냐,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게 좋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터치스크린을 골랐고요. 그 이유로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inconvenient, 불편하다는 거죠. inconvenient to carry around,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 정도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7번 문제, new tablet computer, 새로운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한다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는 battery life 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screen resolution 이었고, 또 하나는 technical support 였는데, 저는 시험 볼 때 양자택일이라든지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기 가장 쉽겠다 하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Screen Resolution이나 Technical Support에 대해서는 좀 말할 게 생각하기가 Battery Life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Battery Life를 선택을 했는데, 이 Battery Life라고 하면 좀 생각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attery life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요, runtime on a full charge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runtime on a full charge 라는 것은 full charge, fully charged 했을 때, 그러니까 충전을 100% 하고 그 100% 충전된 것이 한 판에 얼마나 가냐, 그거를 battery life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number of charge cycles until the end of useful life. 그러니까 이 배터리 자체가 아예 생을 다할 때까지, 더 이상 충전을 하고 어디에 꽂고 그래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이 그냥 죽어버릴 때까지 그 기간을 battery life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했건 요거를 선택을 했건 어떻게 받아들이셨건 만점 나올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저는 어쨌든 죽을 때까지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정의를 선택을 해서 battery life를 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답변은요, 최대한 간단한 문장으로 시험을 보는 게 나도 편하고 뭐 좋기 때문에 주어는 형용사다, 이런 형식의 computer batteries are usually very expensive. 네, 혹시나 안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usually라는 단어를 넣어줬습니다. computer batteries는 주로 되게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sometimes it is difficult to find a new battery for older models. 좀 오래된 컴퓨터는 배터리를 찾기가, 그러니까 구매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장이죠. 이렇게 두 개를 했고요. 시험 난이도는 지금까지는 되게 평탄한 걸로 보입니다. Part 4가 이제 변경사항이 있는 파트이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8번 문제, 날짜 그리고 첫 일정의 제목을 명시하면서 요거 시작 시간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이시죠? 그 날짜하고 그 다음에 첫 일정의 시작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모든 일정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저는 시험 볼 때 첫 일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았고, 시작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날짜는 언제이고 요 시간에 시작한다 라고 시작 시간만 얘기를 했습니다. 9번 문제는요, 상품 샘플이 afternoon, 오후에만 가능하냐,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위쪽에 보시면 장소, 날짜 아래쪽에 상품 샘플은 하루 종일 available 하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가 이제 변경된 부분이죠. 질문이 한 번 나오고 바로 now listen again 이라고 하고 동일한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개정되고 이게 바뀐 점이죠. 제 생각은요, 질문이 처음 나올 때 이해를 했다면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처음 나올 때 이해를 아예 못했다면 두 번째 나올 때도 이해를 못할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같이 시험을 보잖아요. 주위 사람들 답변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판단이 나오거든요. 물론 첫 번째 질문에서 대략 이해를 했을 경우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정보 안에 일정에서요, discussion, demonstration, workshop, talk 이런 단어들이 한 개씩만 보였어요. 그럼 한 개씩만 보이면 이거는 10번 문제로 출제가 되기 어렵죠. 또 하나, 일정 2번에 markets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고 일정 7번에 marke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단어이죠. 예, 뭐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토익 스피킹 개정 후에 첫 시험이니까 평소에 두 개의 일정을, 그러니까 두 번 들어간 일정을 물어보는데 혹시 일정 3개를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된다면 오전이랑 오후로 나누었을 때 오후는 4줄이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고, 30초 답변 시간에 맞춰서 4줄을 읽을 수는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올 수가 없고, 오전이 3줄이니까 오전 일정을 다 말해줘 라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은요, 디저트 관련 다 얘기해줘가 나왔어요. 디저트라는 단어는 2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험, 그 전전 시험이랑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일정 6번이요. 2줄로 나와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일정 6번의 두 번째 줄에 초대 요리사 땡땡 그 사람 이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은
개정된 이후에 변화된 요소가 아니에요. 두 줄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일정이고 사람 이름이 두 번째 줄로 밀린 것은 개정 전에도 아주 자주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답변의 난이도도 그 전 시험 평균에 비해서 더 높지 않았고 뭐 그랬습니다. 또 질문이 조금 길어졌다라고 개정과 함께 질문이 길어졌다라고 느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단어 한 개쯤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세기로는 10번 질문에 단어가 25개 들어있었거든요. 짧지는 않죠. 그런데 이전에도 단어 30개 들어있던 경우도 있고요. 25개 정도 단어가 들어있는 시험은 꽤나 자주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질문을 2개 읽어주는 것 이외에는 참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Part 5, Question 11, 마지막 문항이죠. 고등학교에서 trip, 하루 어디에 놀러 갔다 오는 거, 어디 갔다 오는 거를 계획을 할 때 동물원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학생들이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질문은 아닙니다. 우선 11번 문제에서 너무나 자주 쓸 수 있는 A는 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결한다. 이런 표현들 말고도 저도 시험 보러 가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다른 표현 뭐 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표현들이 만점 받기 쉽고 좋은 표현들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표현 안에서 시험을 봅니다. 요날 시험에서도 동물원을 방문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분을 향상시켜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장을 했고요. 뭐가 더 beneficial, 이득이 있냐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조금 더 추가 사항을 넣어주었어요. 걔네들이 조금 더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 if they feel refreshed,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they can concentrate better in school, 학교에서 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문장을 넣어줬고 또 하나는 집중하는 것은 그들이 학교에서 혹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concent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ir performance in class 라는 문장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시험 난이도는요,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평균보다 조금 쉬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